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에 전통시장은 사람 발길이 끊겼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난로의 의지에 추위를 버티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져 더 춥겠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 공지천, 매서운 칼바람에 하천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하천 주변을 따라 사람들이 꽁꽁 싸맨 채 종종 걸음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전통시장은 인적이 끊겼습니다. 상인들은 바람막이를 둘러치고 난로에 의지해보지만 올겨울 최강 한파에 몸이 덜덜 떨립니다. 추우니까는 여기다 불 넣고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덮고 이렇게 지내는 거지 뭐. 홀몸 어르신들은 추위 견디기가 더 힘겹습니다. 사람도 강아지도 옷을 잔뜩 껴입고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호수다 보니까 좀만 추우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졸졸 틀어놓지 않으면 겨울만 되면 얼어요. 오늘 아침 강원 대부분 지역이 영하 12도를 밑돌았습니다. 북춘천은 영하 15.9도까지 수은주가 내려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최강 한파는 내일이 절정입니다. 내일 아침 강원 내륙이 영하 21도, 산지는 영하 2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을 밑돌아 매우 춥겠습니다. 당분간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내외로 큰 폭으로 떨어지다가 12일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기상청은 어르신이나 영유아는 외출을 자제하고 수도 계량기와 수도 관의 작동 상태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난로나 전기장판 등 난방기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속초시는 2025년 새해 도시구조 개편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교통망 변화에 따른 역세권 미니 신도시 준비와 접경지역과 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예산 확보로 신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의 올해 중심 과제는 도시 공간구조 개편입니다. 오는 2027년 속초역에 춘천 속초간 동서고속철도가 들어서고 강릉에서 고성을 잇는 동해북부선도 건설 중인 만큼 역세권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미니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도시구조에 큰 변화가 생길 예정인 만큼 속초시청 신청사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광역교통망으로 이제 고속철도를 타고 와서 그 다음부터 속초에서 움직일 때는 속초 시내에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130만 톤의 누수를 잡아 예산 14억 원을 줄인 속초시는 올해는 침수 지역 보강에 나섭니다. 청호동과 우리 영랑 근린공원 주변의 상습 침수 구역을 저희들이 정비하기 위해서 환경부로부터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준공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과 육아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등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워케이션 수도 속초 타이틀을 걸고 생활인구 확대에도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젊은 인구들을 유입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이제 유출되는 청년층들을 좀 저지할 수 있는. 지난해 16년 만에 재출범한 설악권 행정협의회를 통해 고성과 양양, 인제군과 힘을 합쳐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해고속도로 고성 구간 조기 완공을 중앙정부에 우리가 함께 4개 시군이 이제 공동 건의하고 특히 지난해 말 접경 지역과 법정 문화도시 지정 등으로 1,781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만큼 복지와 문화, 관광 분야 등 신규 사업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태백시는 지난해 조기 폐광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여러 대체 사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는 주민들이 사업 성과를 조금씩 느끼도록 시정 역량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태백시는 국가 사업인 지하 연구시설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사업비만 5천억 원이 넘는 지하 연구시설은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 후 핵 연료를 처리할 국내 기술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태백시는 짧은 기간에 국가 사업을 유치한 만큼 올해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25년도에 예타가 한 10개월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연구용이니까 과기부랑 협의를 맞춰서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속도가 한 1년 정도 빨라질 것 같습니다. 석탄 산업을 대체할 청정 메탄올 제조 산업도 지난해 문을 닫은 장성광업소 일대에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경제성만 인정되면 사업은 순조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이 이제 장성광업소 부지에 2027년까지 22,000톤, 2030년까지 이제 10만 톤을 생산하는 제조 시설을 짓습니다. 첨단 채굴 기술을 실증하는 스마트 마이닝 사업과 석탄 경석 활용 사업도 더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티타늄 광산 개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빠르면 2027년쯤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시추를 마쳤는데 그 매장량도 좀 확인을 했고 아마 품위가 괜찮은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정밀 시추를 하고 교도소 신축 사업은 법무부와 협의해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이 부진한 관광지 홍보 전략을 다각화하고 산악 레저 관광 기반을 만드는 데에도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올해 3월달이 되면 100억 내외 규모의 공사들이 많이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스포츠와 관광 경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 영월 삼척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접근성이 크게 나아지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장애인들이 가족, 친구들과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전용 차량 등을 지원하는 초록여행이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강릉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동해선이 개통되면서 영남권 관광객에게도 초록여행이 확대됐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전에 부산에서 출발한 ITX 마음열차가 5시간 만에 강릉에 도착하고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로 기다리던 손님을 발견하자 따뜻한 환영의 인사가 이어집니다. 동해선 열차 1호 초록여행 신청자인 박소영 씨 일행입니다. 초록여행은 장애인들이 가족, 친구들과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전용 차량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인데 소영 씨는 동해선 개통을 계기로 생애 첫 강릉 여행에 나섰습니다. 처음 이제 초록여행을 이용하게 됐는데 이제 그 강릉을 선택하게 된 게 제가 강원도를 한 번도 안 와봐서 이제 강원도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친구들이 강릉을 많이 여행을 가길래 저도 궁금해서 한번 와봤어요. 최강 한파가 불어닥쳐 추위가 매섭지만 강릉의 이름난 맛집과 카페 명소를 돌아볼 생각에 설렘이 앞섭니다. 너무 추워서 야외에서 구경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좀 근데 강릉에 이제 유명한 맛집이나 이제 카페가 유명하다고 해서 좀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 위주로 계획을 좀 잡아봤어요. 강릉역 주차장에서 전용 차량을 인도받은 뒤 차량 조작법을 꼼꼼하게 익히고 나면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됩니다. 초록여행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전국 8개 권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강원도는 2019년부터 강릉시 자원봉사센터가 맡아서 세대의 전용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 대여부터 여행 경비, 운전기사까지 다양한 지원 신청이 가능한데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 개최 등으로 개선된 도시 인프라에 더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감동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원봉사라는 자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운전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편의 활동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어가지고 강릉을 장애인 관광 특구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으로 마련된 장애인 여행 프로그램 활성화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면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온몸이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모자와 장갑으로 중무장하고 어김없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누군가 준비해준 어묵 한 그릇에 추위와 허기를 잊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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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 윤석열 퇴진, 국민의힘 해체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속에 편리했습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존재 자체가 모순이고 만악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유상범 국회의원 사무실을 향했습니다.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뜻을 무시하고 내란 공범을 자처하고 있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신속한 수사를 가로막는 행위는 내란 옹호 세력이자 동조자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므로 이를 즉각 중단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일부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번 내란 사태 책임자와 이에 동조한 세력을 벌하는 데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강추위에도 계속해서 거리로 나오고 있는 이유는 국민에게 계엄의 칼을 들이대고 또 이를 비호한 자들이 하루빨리 합당한 벌을 받아야 시민들의 일상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그 기간 동안 느껴야 할 희노애락을 분노에만 휩싸여 있어서 하루빨리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다들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속초해수욕장 테마 관광시설인 속초 대관람차, 이른바 속초아이 사업자의 특혜를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재판 증인 신문이 오는 4월부터 진행됩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과 전 속초시 공무원, 속초아이 업체 대표이사와 이사 등 4명에 대해 재판을 열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로 진행된 재판에는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고 재판부는 4월 3일부터 신문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과 전 속초시 공무원은 2020년 당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등 관광 테마시설 설치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이 강릉시의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 문제를 놓고 강릉시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고 재원 마련 방안도 없다며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오늘 오후 강릉시청 앞에서 제4차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시가 분수시설의 수질 개선 기능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총액 250억 원 규모의 예산 가운데 강릉시는 올해 예산으로 90억 원을 세웠을 뿐 나머지는 계획이 없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청회 개최도 회피하고 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주말 속초시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속초해수욕장 남문 일대에서 모래사장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가 펼쳐집니다. 속초시는 내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와 7시, 8시 정각에 30분씩 모두 3차례 모래사장으로 빛을 쏘는 미디어 아트 공연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일부 공연은 바다와 산이 만나는 자연 경관이 빛으로 표현되며 2부는 빛의 정원, 컬러 웨이브 등을 주제로 모래사장 위에 다양한 미디어 아트가 구현됩니다. 도내 각 시군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육성자금에 대해 2년 동안 대출이자의 2.5%에서 3%를 지원하는 것으로 업종과 지자체에 따라 융자금 규모와 이자 지원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융자 한도액은 소상공인 5천만 원까지, 기업은 유형별로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며 특별 대상과 여성 기업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